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선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보정당은 물론 보수 진영도 전남 표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도민들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각 캠프를 이끌고 있는 선대위원장으로부터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21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전남의 자존심과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에 큰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전남의 획기적인 발전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쿠데타 승계 세력에게 표를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주의를 복원시켜내고 호남의 근본적인 경제적인 미래의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도민들이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호남 소외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번엔 민주당 정치 독점에 마침표를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해양 관광산업과 우주산업 등 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실행력과 책임감을 갖춘 김문수 후보가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30% 정도만 배려를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강력하게 추진을 요청을 할 명분이 생깁니다. 호남의 발전이 지속 가능하고 더 강한 추진력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개혁신당은 공식 선거운동을 여수 산단에서 시작할 정도로 전남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극단적 대립으로 한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해왔다며 첨단 기술과 경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만이 전남의 획기적인 발전과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고 우리 전남의 굉장히 어려운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세 차례의 토론회에서 권영국 후보만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 인물이 없었다며 도민들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남의 수많은 비정규직과 농민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농촌이 황폐화되고 있고 지역이 소멸되는 문제에 있어서 교육과 농민 식량 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소멸에 대한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이번 대선에서도 전남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후보는 지역을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산단 노동자들을 만나며 표심몰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오늘 하루 선관위에서는 투표소를 설치하고 보안 점검에도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대 남학 캠퍼스 강당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기표소와 투표용지 배부대, 참관인 좌석 등이 마련됐고 사전투표 모의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전남 298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가 종료되는 그날 사전투표함은 투표함 보관소로 옮겨지고 전남 선관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대형 CCTV를 통해 24시간 사전투표함 보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유권자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도도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순천과 목포 등지에서 출근길 도민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1인 캠페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고 전남도에 새로운 도약의 황금기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며 투표 참여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투표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바꿔봅시다.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더 위대한 전라남도를 위한
미래를 열어갑시다.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미래를 우리의 선택으로 확 바꿔봅시다. 전남 지역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51.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도 41.19%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불법 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인 만큼 전남 사전 투표율이 3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과 임산부, 섬 거주민 등 교통약자에게 투표소 이동을 위한 차량을 지원합니다. 개별 차량은 교통약자지원센터로 전화해 신청을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활동 보조인도 동승해 유권자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본 투표일에는 교통불편지역 유권자를 위한 선박과 버스 등 추가 대중교통수단이 운영되며 자세한 운행 시간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폭격 사건이 발생했던 여수시 남면 이하포에서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희생자 유해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면 안도리 일원에서 유해 발굴의 시작을 알리고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을 위로하는 개토제가 진행됐으며 이번 유해 발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감식과 분석, 보존 처리 절차를 거쳐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하포 미군 폭격 사건은 6.25 전쟁 중인 1950년 8월 3일 남면 안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로 가던 피난선을 미군기가 기총 사격해 승선자 250여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일명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명함과 공무원을 위조해 속이는 수법으로 관련 기관들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최근 중고 가전 판매업자 이재권 씨는 교도소 교정공무원이라는 한 여성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성은 교도소 탕비실에 들어갈 가전을 구매한다며 법무부 결제 공문을 보내 믿음을 샀고 돌연 자동 제세 동기가 필요하다며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했습니다. 오늘까지 구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요거 대당 165만 원에 저희가 카드 결제 부가세 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사장님께서 이거 10대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딘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자동 제세 동기 구매처가 실제 사업체라는 걸 알고서는 1,2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물건을 구입해주면 차익 얼마 주겠다. 차익이 남아 결제가 이미 떨어져 승인됐다라고 카드를 갖고 오겠다 하니까 저도 요즘 이제 장사도 그렇게 잘 안 되는 편이니까 그래도 이제 고객이 물건 산다는데 계좌 이체 후 해당 여성은 잠적했습니다. 순천 교도소를 도용한 가짜 명함과 공문, 그리고 사업체까지 도용한 사기였습니다. 현재까지 순천교도소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피해 사례는 4건으로 집계됐고 사기 미수도 2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여수시청 공무원이라고 속인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원 이름, 번호를 비공개한 것을 악용해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끼리 이야기해요. 총무과 누구다고. 예전에는 팀장 누구누구, 주무관 누구누구, 전화번호까지 외부까지 다 있었는데. 잇따르는 사기에 관계 기관들도 나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절대 대리 구매를 시키지도 않고 그 대리 구매 금액을 타 계좌로 입금해주라는 요청을 절대 안 합니다. 혹시나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그 주무부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군인과 소방관, 공무원 등 신분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요구한다면 전형적인 노쇼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공무원들의 경우 개인 휴대전화로 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계약은 절대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후 방향망권에 새롭게 투자를 결정한 국내외 기업들이 30여 곳에 이르고 있고 올해도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 서면산단 내 한 건설기계 생산기업. 이 기업은 건설 현장에 주로 사용되는 특수 장비를 제조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이번에 개발 상용화에 성공한 다기능 특수 장비는 집안에 구멍을 뚫고 파이프를 박는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이 같은 특수 장비들은 주로 중국 또는 일본으로부터 수입 사용됐던 만큼 국내 첫 자체 기술력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붕괴를 막기 위해서 흑마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흑마기에 쓰이는 CIP 공법이라고 CIP 전용 공법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회의에서도 기존에 이제 중국, 일본 시장에 뺏겼던 것을 이제 국산화시켜서 제가 회의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은 싱가포르의 한 건설 기계 장비 제조 기업의 투자로도 연결시켜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직 입지를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광양만권 산단 내 3만 3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부지에 새롭게 공장을 조성하는 데 200억여 원의 투자를 받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이후 광양경제청이 이 같은 지역 기업만의 차별화된 기술력 등 광양만권이 가진 잠재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실적은 30여 개 기업에 2조 7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올해도 중국과 일본 등지 국가의 30여 개 해외 기업 유치를 목표로 활발하게 투자 유치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국과 일본에서 IR 활동을 펼쳤고요. 주로 에너지와 정밀기계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6월 중에 핵심 자원 광물과 함께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협력할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 지역 중소기업들의 차별화된 기술력은 국내외 시장 속에서 경쟁력을 찾고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남도장터가 오늘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로컬 우수상품 품평회를 열고 지역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번 품평회에는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 상품 기획자와 전국 우체국 쇼핑몰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총 60개 업체가 참여해 300개 제품이 전시됐으며 전문가들은 각 부스를 돌며 제품을 시식하고 품질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품평회에서는 또 전남도와 전남지방우정청, 한국전력공사, 남도장터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공헌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흥국사 주변에 상수도관 설치 사업이 진행됩니다. 강문성 전남도 의원은 2025년 전남도 추가 경정 예산에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해 흥국사 주변 상수도관 연결과 소방설비와의 연계 등이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흥국사 일대는 상수도가 부족해 음수대를 비롯한 편의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일본의 쌀값이 이례적으로 폭등하면서 현지에서는 쌀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5년 만에 처음으로 전남산 쌀이 잇따라 일본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도쿄의 한 한국 식품 매장. 진열대 한쪽에 고시히카리 등 유명한 일본 쌀이 놓여 있지만 유독 한 곳만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일본에 수출된 전남 해남산 쌀인 땅끝 햇살이 놓여있던 곳으로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최근 일본은 폭염 등 이상기후로 작황이 크게 부진하면서 쌀값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폭등한 상황.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한국산 쌀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めちゃめちゃ高いですよ、今までになく。去年は2000円、5キロ2000円だったのがもう倍で、いいお米だと税込み5000円ぐらいだから倍以上ですよね。うどんとかラーメンとかちょっと多めに食べてます。安くしてほしいです。 일본 정부가 폭염이나 태풍 등 이상기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등으로 쌀값 가격 통제에 실패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남에 이어 강진쌀도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계약된 양만 국내 최대량인 200톤.
다음 달까지 5차례에 걸쳐 광양항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새청무가 일본 거시기가리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다. 또 맛있다. 밥하기 전에 쌀 때도 좋고 밥을 해놨던 시식감, 시식감이 다 만족했다는 그런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남뿐만 아니라 경남 하동에서도 80톤의 쌀이 일본에 수출되는 등 한국 쌀의 수출길이 열리기 시작한 상황. 유례없는 쌀값 폭등에 농림수산성 장관이 해임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일본. 역시 위기를 맞은 한국 쌀 산업에 이번 사태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구흥군 장애인 종합복지센터가 준공했습니다. 구흥읍에 들어선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는 연면적 900여 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장애인 근로사업장과 직업훈련실, 수어통역센터 등이 입주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구흥군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과 체육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복지관과 반다비 체육관 등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 오는 곳이 있었는데요. 내일도 최대 1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순천 14도, 여수가 15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여수가 23도, 순천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탈세 혐의를 받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10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을 어제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 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다른 탈세 사건으로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 노역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수시가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도서민 승선 절차 간소화 시스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도서민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사전 등록된 정보와 사진만으로 승선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8월부터 간소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전체 도서민의 35%만이 등록돼 있는 실정입니다. 여수시는 특히 고령층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편리한 도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들의 열정과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2025 광양시장배 청소년 e스포츠 대회가 오는 7월 열립니다.